전국에 계신 이행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자, 여드름 약으로 아파된다고? 이 기사 내용, 이 물음 자체가 헤드라인이 정말 신기하죠. 여드름 약을 먹었더니 아빠가 될 수 있대. 뭔 말이야? 궁금하죠? 밑에 보면 무정자증인 남자가 이것 먹자, 이것 먹자, 뜻밖의 효과가 나타나 버려요. 오, 세상에 이런 일이.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항암, 약인데, 누구에게는 항암을 치료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치료도 되는 약, 엉뚱하게 되는 약들 있잖아요. 왜 고혈압 약을 먹었더니 머리카락이 나는 약으로 둔갑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드름을 억제하려고 처방해주는 약이 있거든요. 그 약을 먹었더니 정자가 생산이 안 되거나 너무 정자가 숨어 있어가지고 꺼내기 힘들거나 뭐 이런 남자들에게 먹었더니 그 정자를 얻게 돼서 무정자인 줄 알았더니 정자가 생성되는 거지. 무정자면 아빠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무정자증에게 이걸 먹였어, 2개월간. 그랬더니 정자가 나와. 그거를 채취해서 아가도 만든다. 와,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입니다. 그 여드름 치료약인 아큐테인. 아큐테인이라고도 하고 로아큐테인이라고 해요. 제약사가 다른 것만으로 이름이 달라서 그냥 판매되고 있는데 똑같은 효과와 성분이에요. 로아큐테인, 아큐테인. 자, 이 약 한번 볼게요. 여드름 치료제인데 남성 불임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서 이 정자가 거의 없어서 무정자야 하는 사람에게도 먹여봤어요. 그랬더니 정자가 생성이 되어서 그 꺼내는 거는 이제 정상만큼의 수치는 아니니까 시술로 인해서 꺼냈겠죠? 그러면서 아가를 만들고 또 이 사람은 정자가 조금 불안정해서 자연임신 안 돼요 했는데 약 먹고 자연임신도 돼요. 이런 경우가 있대요. 한 번 더 볼게요. 기사 내용 쭉 한번 볼게요. 무정자증인 남자가 아큐테인을 먹고 생산 능력, 아가를 만드는 능력이 회복됐다. 현재 정자수가 극도로 적거나 아예 없는 불임인 남성들은 직접 정자를 채취하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 이 수술은 감염하는 위험이 있고 회복 기간도 길고 이렇게 정자를 얻을 확률도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 있어. 복불복 5대5, 50% 정도에 그친다. 그런데 연구진이 정자가 아예 없다고 판정된 무정자인 남자 26명에게 정자수가 극히 적은 그룹에 잠재된 정자증이라고 하는 남성에게 4명. 그러니까 총 26명은 정자가 저 무정자증이라 아기를 못 낳아야 하는 남자 26명하고 있기는 있는데 완전히 잠복되어 있어갖고 꺼내야 되는데 꺼내는 것도 5대5. 꺼낼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 이런 남자 4명. 총 30명을 대상으로 아큐테인을 먹였어요. 이 여드름 치료제인 아큐테인을. 하루에 2번 먹게 했대요. 20mg을. 그랬더니 30명 중에 11명에게 활발해, 뭐가, 정자가. 그리고 정자가 생산이 안 됐었잖아, 26명이. 생산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술 없이도 최외 수종으로, 그리고 잠재되어 있던 환자 4명은요, 모두 다 잠재된 게 아니라 이제 밖으로 나와서 활발하게 정자가, 네. 그래서 아예 정자 없던 남성 중에도 7명 정자 생산 능력이 회복됐다. 30명이 모두는 아니지만 회복이 됐대요. 이 약이. 이 약이 아큐테인이 여드름 치료제 약이야. 그럼 이제 앞으로 정자 생산이 활발해지는 약으로 둔갑이 된 거죠. 맞아요. 둔갑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자들은 그런데 여자들은요? 남자에게 정자에는 좋았어. 이 아큐테인이. 여자는요. 자,
남성은 괜찮아. 그런데 아큐테인이 정자 생산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요, 비타민 A와 관련이 있고, 그 비타민 A가 불임인 남성들에게 대부분 미성숙한 정자를 성숙하게 도와줬어. 그 성분이 레티노산이라고 하는 비타민 A예요. 여러분, 비타민 A. 레티노산이라고 하는 비타민 A가 정자를 성숙시켰어. 아예 없다라고 생각한 애도 성숙시킨 거야. 그런데 이게 여자인 경우에는요, 특히 임신한 여자에게는요, 아가가 기형이 돼요. 봐봐, 누구에게는 치료로 정자, 남자에게는요, 근데 여자에게는 부작용이 따라요. 자, 남자, 여자의 둘 다 부작용은 따르는데요. 여드름이 억제돼서 좋다고 해서 처방하고 먹고 있는 약이에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요. 그런데 임신 중 여자는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이해되시죠? 이해하시고, 지금 임산부나 아기를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모르고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연구 발표 당시까지 치료 후 채취된 정자로 9차례나 체외 수정 시술이 이루어졌고, 여러 개의 건강한 배아가 만들어졌으며, 일부는 임신이 진행 중이고, 한 명은 건강한 아기가 태어났다고 밝혔다. 정자는 그런데 임신한 여자에게는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무지 중요해요. 자, 좋은 소식이야. 남자 정자에는 아주 좋은 소식이야. 하지만 임신부는 기형아 출산이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라는 얘기야. 근데 정자를 생산하려고 먹었어. 근데 임산부가 여드름이 없으니까 안 먹어요. 걱정 마요. 아니에요. 뒷부분에 제가 또 보여드릴 거예요. 약은 부작용이 있는데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자, 아큐테인이요. 오래전 기사예요. 찾아보니까 2005년도면 20년 전이죠. 그런데 20년 전 기사가 지금의 인간이 달라졌나요? 아니죠. 사람이죠. 지금은 주의를 많이 해요. 사례가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한 번 더 제가 이 기사 언급할게요. 여드름 약이 먹으면 여드름이 줄어들어서 좋아해요. 젊은 친구들이 너무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울증 가요. 그런데 이 로아큐테인 때문에 우울증이 가서 자살까지 간 기사예요. 여드름 때문에 우울해져요. 그래서 우울증이 가요. 그런데 여드름 약을 먹어서 피부는 좋아질 수 있으나 그 약이 계속 복용했을 때 우울증으로 자살할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기사 내용이 그거예요. 여드름약 부작용이 우울증으로 가서 자살할 수 있다. 자살 유발이에요. 경고문이 붙어야 되는 약이라고요. 아키테인이. 여드름 치료 약이. 됐죠? 자, 이번에는 임산부 볼게요. 임산부의 날이 뭐 10월 10일이에요. 아직 10월 10일이 안 돼서 올해 기사를 안 가져왔어요. 작년 기사 임산부의 날이 자녀 계획이 있다면 임신 전에 여드름이나 탈모 약이나 이런 의약품 사용에 대해서 주의해야 돼요.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특히 다이어트야. 내가 아기를 가지려고 계획하지 않았는데 다이어트 중에 아기를 가졌으면 병원 의사하고 상담해 보셔야 되는 거라고요. 또다시 여드름 치료약을 먹고 있는데 임신이 된 케이스도 의사와 쌤하고 상담해 보야 되는 거고요. 아빠가 탈모 치료약이라고 먹고 있어요. 프로페시아 같은 거 먹고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뭐 여성분들도 탈모 요즘 많으니까. 어쨌든, 자, 여드름 치료요, 탈모, 그리고 하나 더, 네티놀 화장품. 여성분들이라면 여드름이 많으면 네티놀 화장품을 쓰고 계실 거예요. 밤 시간에만 사용하세요 하는 게 대부분의 레티놀 화장품이에요. 한 번쯤 다 쓰고 계시고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임산부가 아니라면 상관은 없으세요. 각질이 스르르 녹으면서 피부가 좀 더 건강하게 도와주는 성분이거든요, 레티놀이. 그런데
임신 중 임신 계획이시라면 정말 조심해야 되는 성분들입니다. 자, 기사 내용이었어요. 자, 또 이번 9월 18일자 이제 지난달이 됐네요. 지금 벌써 10월 오늘이 3일인가요? 2일인가요? 아, 오늘 2일이에요. 빨리 3일 가고 싶나? 삼수길에서 그래요. 자, 가을 환절기 성인 여드름 주의보. 장기화는 피부 트러블, 생활 습관부터 점검해야 된다. 좋은 기사 내용이어서 제가 헤드라인 가져와 봅니다.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며 가을 문턱에 접어든 9월, 이제 10월이지만 특히 환절기 일교차로 인해서 알레르기 비염도 극성이지만 여드름도 극성인데 특히 무슨 여드름이냐면 여러분 성인 여드름이요. 자, 공기 중에 수분은 줄어들고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는 무너지게 되고요. 이때 여드름과 같은 트러블이 더더 심하게 악화되기 쉽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건조함에 그치지 않고요. 성인 여드름을 앓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자극하고 더 심하게 올라올 수 있다. 여러분, 성인 여드름은 뭐예요? 이빨 청춘 때 우리가 어렸을 때 여드름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호르몬의 폭발 때문에. 호르몬이 가장 치솟을 때니까. 근데 그러려니야. 근데 40대, 50대가 여드름 나? 회춘하셨어요? 아니라고요. 성인 여드름이에요. 성인 여드름이 폭발하셨다는 거는 내 겉피부에서의 문제라기보단 내적인 내분 비치라 호르몬의 영향이 아주 크십니다. 그리고 식생활도 당연히 크지만 호르몬의 변화예요. 자, 여러분 주사 들어보셨어? 술 먹으면 생기는 빨개지는 주사 말고 늘 코가 빨갛고 얼굴이 빨갛고 조금만 환절기 때 이제 총병이라고 얼굴이 붉게 올라오시는 분들 이게 주사 피부예요. 아, 술 주자를 쓰는 줄 아셨다고? 비슷해요. 술 먹으면 빨개진다는데 안 먹어도 빨개져서 주사라고 하는데요. 자, 주사 피부는 흔히 볼 수 있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이고요. 그치, 코가 빨개지잖아요. 코하고 여기요, 여기. 어렸을 때 왜 추위에, 초선병, 그 뭐지? 추울 때, 냉해지는 거. 얼어서, 맞아. 얼굴이 얼어가지고 동상으로. 그때 한 번 걸린 사람이 매번 추워지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자, 주사입니다. 모세혈관 확장증이거든요. 코와 뺨, 얼굴 중앙, 빨간 얼굴로 변하는 것이 주사의 특징입니다. 자, 단순한 환절기 트러블과는 달리요. 증상이 빨리 완화되지 않고 오래 가요. 자, 이런 분들이 저희 제품 많이 찾기도 하세요. 천연으로 자극이 없는 걸로. 그런데 진짜 주사의 원인은 이 새끼입니다. 이 새끼. 이놈의 새끼. 다리가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총 8개예요. 이게 내 얼굴에 있어요. 아, 있어요. 모두 다 있어요. 자, 모든 인간, 모든 인종 다 있고 97%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3%가 없어요. 막 태어난 아기가 6일 전까지는 없어요. 네. 그리고는 다 있어요. 엄마로부터 옮겨가요, 아가한테. 아기는 묵은 상태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없어요. 그 3%인 아가만 없고요. 모두 다 있어. 그냥 같이 사는 거야. 근데 이 아이가 적절하게 있으면 산도도 잘 맞춰주고 그냥 너는 내 친구, 나도 네 친구. 근데 눈에 띄지 말아야지. 왜 눈에 띄게 맞냐고. 자, 이때부터 너는 나쁜 새끼야. 아이고, 너는 없애줬으면 좋겠어. 자, 이 아이의 개체수를 없애주려고 먹는 약들이 모낭충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뭐 항생제도 처방할 수 있고요. 아까 앞에 있는 아큐테인. 예, 아키테인은 빠르게 각질이 벗어져 나가게 도와주면서 피부에서 탈락되게 도와주는 거지, 이 아이를 죽이는 건 아니에요. 너무 심하면 항생제 처방받아요. 좋은 균, 유익균, 유해균 다 죽이는 항생제를 처방받아서 먹기도 합니다. 결국에 이놈의 새끼 죽이려다가 내 몸에 장내 좋은 유익균도 다 죽는 거지. 근데 너무 심해서 스트레스는 얼굴 피부에 흔적을 남기니까 먹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일반인보다 주사 환자에게 5.7배가 이 아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 개체수를 줄여줘야 되는 게
주사 피부를 없애는 방법인 거죠. 자, 주사 피부는 모낭충의 수가 늘어나 간지럽고 염증 반응이 자주 발생되고 이 모낭충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엔 이 아이를 빨리 몸 밖으로 없애주자. 자주 씻으면 되죠. 맞아요. 간단하네. 씻어내면 되는 거예요. 자, 모낭충에 대한 영상 오래전부터 제가 이 유튜브 거를 좀 쓰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볼게요. 제가 가져왔는데 아주 우리 가족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영상이에요. 실제로 기어다녀요, 이렇게. 아, 가려. 아, 가려. 아유, 사실 이런 모낭충은 인구의 97.68%가 가지고 있는 모낭하고 피지성에 기생하면서 세포의 영양분을 쫙 흡수해서 살아가는 흉내 진드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낭충이 생기는 원인은 뭐냐면요. 깨끗하지 않은 식물성을 사용하거나 왁스나 기름 이런 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끈적이는 화장품 이런 것들 때문에 미세먼지나 이물질들이 이렇게 딱딱 달라붙으면서 얘네들이 먹을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길 수가 있고 얼굴에 그리고 머리를 또 감고 나서 제대로 말리지 않으면 두피가 끈적끈적해지잖아요. 이러면서 두피에도 모낭충이 살살 생긴 조건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60일 만에 1,300만 마리로 번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가 되게 많아지고 번식력이 좋아요. 네, 모낭충, 개벌물, 사체 이런 것들이 막 쌓이면서 피부 질환을 막 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증상들이 생기고 어떤 질환이 생기냐면요. 제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뭐라고? 네. 보여줘. 첫 번째 사진. 주사 피부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드름같이 생겼는데 나이가 좀 들어서 피부가 많아지면서 붉은 염증이 오돌뼈까지 많이 올라오는 건데요. 혈관 확장증, 그러니까 안면 후유증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유발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화끈화끈 거리고 간질간질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진은 지름성 피부염이에요. 지름성 피부염을 많이 들어보시고 옆에 이렇게 각질이 일어나면서 피지 분비 많아지면서 머리 안에는 스킨 같은 거, 비듬 같은 거 많이 생기는데요. 각질이 일어나고 간질간질하고 빨갛게 생기는 게 바로 지루성 피부염인데 이거의 한 원인이 또 모낭충입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 턱 있는데 염증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네, 모낭충입니다. 자, 영상을 보니까 제가 앞에서 말한 주사 피부, 그리고 지루성 피부요. 다 원인은요, 이놈식이었습니다. 모낭충. 자, 이번에는 지루성 피부염 증상은 겉이 아닌 속부터. 여러분, 모낭충이 방금 보니까 주사 피부라는 변명을 가졌고, 지루성 피부염이라는 변명을 가졌는데, 원인은 모낭충이거든요. 아니, 겉으로는 결과는 모낭충이 많아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원인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 지루성 피부 질환은 체내 열순환이, 그러니까 두피에 지루성 피부염이 많으면 두피에 열, 그래서 탈모 전 단계에 많은 사람들이 두피 열 뺀다고 그래서 우리가 멘톨 성분이나 샴푸에 그 시원한 샴푸들이 많은 이유가 지루성 두피를 많이 가져요. 탈모인들이. 그래서 체내 열 빼는 거거든요. 이렇게 조금 달라요. 지루성 피부염은 체내 열이고 두피도 지루성 피부염이고 얼굴의 여드름은 아까 주사 피부 같은 모낭충의 100% 원인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열대사 장애가 뭐냐? 한의사들은 열장애로 보고 지루성 두피 질환을 열을 내리는 질환으로 처방하고 치료를 합니다. 두피 등에 주로 나타나는 지루성 피부염은 몸속에 과도한 열 때문인데 열은 원래 두피가 아니라 발 밑으로 내려가야 좋은 거고요. 차가운 열은 위로 올라오는 게 건강한 사람의 열 순환이거든요. 인체는. 그런데 얼굴 지루성 피부염의 원인은 열 대사 장애. 맞아요. 지금 말한 열이 뜨거운 열이 밑이 아니라 위로 올라오고 이 차가운 열이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지. 반대로 거꾸로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열이 제대로 순환하지 않고 한 곳에 뭉쳐있는 증상, 갱년기 때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갱년기 여성 호르몬이 체내 중추, 우리의 그 열 체온이 있는데 체온 중추가 망가져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자, 지루성 피루염은 피지 분비가 활발한 부위에 주로 나타난다. 자, 인체에 피지가 많이 나오는 곳이 여러분 정중앙선이십니다, 여러분. 이 손 안쪽에 있는 정중앙선. 인체 쭉 내려갈게요. 정중앙선. 뒤로도요. 정중앙선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이 이마나 턱에 여드름이 이빨 청춘 때 안 나면 등드름이라고 그래서 등에도 나타나고 이 가슴골에도 많이 생겨요. 중앙선이니까. 이 중앙선에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게 지루성 피부염이고요. 앞에 주사 피부는 어땠어요? 코 빨개져, 볼태기, 턱, 막 이랬잖아. 네, 주사하고 지루성 피부염은 정중앙선에 많이 발생된다라는 거. 단순 피부 질환으로 여기는데 한방은 열 대사 장애로 본다. 네, 한의에서는 이 체온 중추가 망가져서 위아래 순환이 역행했을 때를 얘기한다. 체내에서 순환하는 열이 제대로 이동하지 못하고 정체되면 열 대사 장애를 일으키는데 이로 인해 피지가 가장 발달하게 분비되는 얼굴과 두피 쪽에 열이 뭉치면서 지루성 피부염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정중앙선이에요. 자, 성인 여드름이 현대에 많아요. 그러면 우리 의사들은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맞아요. 원인 모르거든요. 잘 모르거든요. 스트레스가 원인 맞거든요. 자,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인 게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불균형. 이래서 성인 여드름 많이 생기고 있고요. 피지가 너무 과다해. 그러니까 피지를 많이 만드니까 이걸 먹고 사는 모낭충이 많이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럴 걸 알고 피지는 많이 나와라. 모낭충은 내가 빨리빨리 없애줄게. 그럼 뭐야? 나오는 걸 빨리 세정, 세정시키면 돼요. 이때 화장품 성분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까 끈적한 의사 선생님, 피부과 선생님이 끈적한이라고 했죠? 너무 많은 영양을 과다한 팩한 여성분들의 얼굴에 있는 모낭충이 그렇지 않은 여성의 얼굴에 모낭충보다 훨씬 튼실하고 건강한, 잘 먹은 뚱뚱한 모낭충이 발견되기도 하거든요. 하는 것보다 세정이, 여러분, 뭐든지 피부에는 뭘 넣는 것보다 세정이 더 중요해요.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하다. 그게 필수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잠 부족하면, 네, 여성이녀들은 되고, 스트레스, 식습관에 짜고 맵고 달고, 튀긴 음식, 기름진 음식 많이 먹으면, 자, 계절은 환절기 때 그렇다. 자, 환절기는 피부 장벽이 약화되기 쉬워 외부 자극에 민감해지고 피지와 각질이 모공을 막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그래 그렇다 쳐. 내가 환경 어떻게 내 손으로 못 하잖아요. 계절을 어떻게 해? 환절기를 막을 수 없잖아요. 피지 그래 지금 많이 나와. 근데 피지를 먹고 사는 모낭추 개체 수는 내가 줄일 수 있어. 자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먼저 해볼까요? 더이행과 한가 해볼게요. 자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피부 지루성 피부 주사 피부를 관리할 수 있을까? 지금 더이엔 제품으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화장을 지울게요. 1차 화장품 지우기.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합니다. 딥클렌징으로 화장 먼저 지우실게요. 그런 다음에 자, 폼 세안하러 가실게요. 폼 들고. 네. 그러면 폼 세안은 되게 이번에 처음 저희 폼 세안을 접해 보신 분이 저에게 피드백을 줘요. 오, 순해요. 너무너무 순하고요. 거품도 풍성하고요. 당기지 않아요. 굉장히 매끄럽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저희가 알칼리가 아니라 중성이에요. 그리고 중성으로서도 충분히 폼, 거품 많이 났고요. 피부에 자극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폼에는요, 살비아, 서양토플, 황병나무 껍질, 발효해서 들어갑니다. 효모 발효했습니다, 여러분. 저희에는 발효기업이잖아요.
바실러스로도 발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폼 클렌징은 효모 추출물로 발효합니다. 효모가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좋고 유효 성분이 훨씬 좋았기 때문에 효모로 이 식물들을 발효해서 넣었어요. 그랬더니 염증 억제, 살균 효과, 소염, 항염증, 소염, 항세균 효과. 뭐야, 폼 클렌징으로 이만한 애가 없네. 네, 그렇습니다. 자, 폼 세안하고 왔어요. 화장 지웠고 집에 갔어. 딥으로 화장 지웠고 폼 세안했어요. 화장실에서. 그리고 밖으로 나오세요. 뭘 하냐면 딥클렌징 한 번 더 할게요. 이게 바로 2차 딥, 피부 속, 모공 속 깊숙이에 있는 피지를 좀 더 제거할게요. 오늘 내가 활동하고 내가 바른 화장품을 1차적으로 걷어냈다면, 자, 2차적으로는요, 모공 속에 있는 피지를 녹일게요. 뭘로 녹이냐면요, 적도리풀 쇠떼기 감초를 이번에는 바실러스로 발효한 발효 추출물을 충분히 발라줄게요. 1차는 충분히 아니고 빠르게 씻었어. 그리고 폼세안하고 왔어. 자, 다시 딥클리닝 발랐을 때는 모공 속에 있는 피지를 적도리풀 쇠뜨기 감초를 락토바실러스로 발효한 추출물을 넣어볼게요. 왜요? 항염, 피부 진균, 모낭축 없애고, 모낭축 억제시키고, 음배기 주고, 활동 못하게 억제시키고, 네가 먹고 사는 피지를 좀 내가 녹여버릴 거야. 네. 피지는 기름이죠. 기름은 기름 때는 기름이 녹이죠. 수없이 많은 딥클린징에 좋은 천연 오일을 넣었기 때문에 녹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드름에 아주 좋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있다면 소염에도 좋아요. 여드름으로 따끔거려요. 괜찮아요. 충분히 발라주시면 소염 효과도 있어요. 뭐 하려고 이렇게 발랐냐고요? 모공 속에 피지선이 바로 그 모낭의 3분의 1 지점 위에 있고요. 보이지 않는 속피부에 있어요. 진피층에. 그러면 발라만 놨으면 이 오일 성분이 스르르르르 유효 성분은 들어가서 소염 진정시키고요. 모공 속에 있는 피지를 스르르르르 녹이는 작업이 필요해요. 얼마나 오래 둘까요? 시간 되세요? 20분? 최하 20분은 두셔야 돼요. 자, 이때 바를 때, 딥크린징 바를 때, 어? 우유빛깔이, 하얀 우유빛깔이 안 보이네? 하면 덧 발라주시면 돼요. 반짝반짝 윤이 날 때까지. 그러면 이렇게 모공 속에 오래되어 있던 까만 피지가, 블랙헤드가 녹으면서 변해. 녹으니까 크게 있던 아이가 작게 녹으니까 모공도 작아지나요? 야, 역시 똑똑해. 누구야? 맞지. 컸던 구멍이 작아지지. 녹으니까 스스로 이거 이쑤시개로 뽑으려고 그랬어? 핀셋으로 뽑으려고 그랬어? 안 된다니까요. 발라놓으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한데 20분이 최하 시간이라고. 아셨죠? 주사 피부, 여드름 피부, 지루성 피부 질환. 오케이? 자, 두피는 샴푸 얹어놓으면 돼요. 샴푸.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냐면, 딥클렌징으로 해서 딥톡스야. 모공 속 산화된 피지는 스르르르르 녹았고, 영양은 아까 말씀드린 쪽두리, 쇠뜨기, 감초 추출물이 충분히 들어가서, 우와, 건강해졌고, 소염 증통 효과 있었고,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 있었고, 그럼 피부는 촉촉해지고, 그렇지. 바로 딥톡 효과를 봐요. 이렇게 하고 나면 거울을 딱 봐요. 해면으로 닦고 다시 세안을 미온수로만 해도 되고 혹시 내가 깔끔하게 하고 싶어 나는 젊은 친구야 여드름이 많아서 그럼 폼 세안 한 번 더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셔? 그럼 난 건조한 게 싫어. 그럼 미온수로 충분히 헹구고 하나 더 할 거니까 앉아 거울 앞에 앉으세요. 뭐 할 거냐면 이번에는 모공 속에 있는 피지를 녹였으면 허벌레하고 커 있는 모공을 수축시켜주는 작업해야 되고 위에 쓸모없는 각질을 빠르게 레티놀 화장품 쓴 효과를 보게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엔자이피를 할 거거든요. 딥톡했죠? 미온수로 헹구고 앉았죠?
얼굴에 수분을 닦고 전혀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손이나 붓으로 이 엔자임피를 바른다. 얇게 바른다야, 여러분. 얇게. 그러면 빠르게 마르는 부분이 있어. 눈가, 코, 입 주변. 더 빠른다. 당긴다? 더 빠르자. 이것도 얼마나 하냐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맞춤식이야. 나한테 맞춰서 하면 돼요. 당기는 부위를 더 빠르고 또 당기면 더 빠르고 거울 보면서 제 얼굴에 당기면 빠르고, 당기면 더 빠르고. 이때 이 작업이 정말 중요한 게 모낭충 억제 최고, 그리고 모공 수축의 최고의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왜? 무슨 성분 때문에? 다시마 때문에. 여러분, 끈적끈적한 게 알진이거든요. 전성분에 보면 알진으로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그 알진이 내 피부에 촉촉함은 듬뿍 주고, 이 알진이 미세 주름도 좀 이렇게 당겨주고, 모공도 수축해주고, 그러면서 여기 에탄올이 들어가는데, 전성분에는 에탄올이 알코올이에요. 니네 천연이라면서 알코올 썼어. 천연 아닌가 봐. 그래요. 우리는 쌀을 발효해도 술 나오잖아요. 천연 알코올이에요. 쌀 주정 알코올로 넣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라면 아스트리젠트 쓰신 분들이 지성 피부고 여드름 피부일 때 아스트리젠트 썼어요. 물. 그게 바로 알코올이거든. 이거 피부에 이렇게 딱 조여주는 효과? 맞아. 이 에탄올이요. 피부를 확 조여주고 업 시켜주면서 쫀쫀하게 잡아주는데 이 아이가 다 잡는 게 아니지. 이때 넣는 우리의 베타인, 알진, 프로판디올, 사탕수수, 또 추출물, 황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피부 속 깊숙이 들어가서 촉촉하고 쫀쫀하고 모공은 수축시켜주는 효과. 그게 바로 엔자임 P. 여러분, 이 삼총사 이 아이를 빼면 안 돼요. 디폼 엔자임 P까지 꼭 해보시라. 그러시면 방금 말씀드린 이 필톡의 효과, 피부의 각질을 스르르 떨어져 나가면서 건강하게, 아까 말한 이 모낭충이 억제되는, 은맥이 죽어 먹을 밥이 없네? 굶어 뒤지겠지. 그 효과를 보시라. 또 보고 싶진 않아. 자, 화사한 피부 되고요. 맑고 밝은 피부. 영양은 넣었으니까 보습 촉촉. 알긴 넣었잖아. 얼마나 촉촉하겠어요. 피부 진짜 촉촉해져. 일단 해보시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쵸?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해요. 저희에는 삼총사랑 함께하면 주사 피부 오케이, 지루성 피부 오케이, 하나 더 여드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저희의 클렌징 삼총사와 함께 하시고요. 명절 잘 보내세요.